안녕하세요. 노잼 광주 홍진실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충장로와 상무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텐데요. 근데 말이죠. 광주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과 거리가 최근에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구도심 상권은 쇠퇴하고 새로운 핫플거리가 생겨나고, 그래서 노잼 광주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느새 확 바뀌어버린 광주의 거리 탑 5!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꾸덕꾸덕! 10년 만에 확 바뀐 광주의 거리 첫 번째는 첨단 시리단길입니다. 첨단은 과거 상무지구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유흥의 거리라고 불릴 만큼 노래방과 나이트, 모텔 등이 많았던 곳이었는데요. 부동산 개발 기업인 시너지타워가 첨단 쌍암동 일대에 시너지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리단길이라는 새로운 핫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시리단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복합타워는 2019년 처음 완공된 더 시너지 첨단을 비롯해 포플레이, 보이저, 원더폴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련되면서 다양한 테마의 상업시설을 연달아 건설하게 되면서 현재는 명실상부 광주 원탑 핫플로 변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단길이 이렇게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바로 맛집들도 많고 핫플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원래 처음부터 좋은 브랜드와 핫플들을 골라서 입점시키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주차장도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왜 첨단에 놀러가면 주차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최근에는 젊은 층을 겨냥해서 이태원의 인기 클럽과 오락실, 스타벅스도 입점했다고 하는데요. 시리단길 주변 상권도 점점 더 커지는 건 물론 한 블럭 건너 상권도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동명동 동리단길입니다. 1990년대까지 고급 주택과 한옥들이 혼재돼서 부촌으로 유명했던 동명동.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주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었다가 2000년대 초부터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학부모들을 위한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상점과 카페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부터는 카페와 식당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곳에 여러 음식점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명동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명동 거리는 서울의 경리단길에 빗대어 동리단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 2022년 사업체 수가 87.5%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동리단길 자체가 장동 일대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사업체 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명동 골목을 걷다 보면 의외의 맛집과 또 재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래된 주택과 한옥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예쁘고 감성적인 카페와 식당들은 물론 밤에는 색다른 인테리어의 술집들에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동리단길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광주시와 동구청에서는 동리단길을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도로 정비와 환경시설 정비 등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4, 5년 사이에 임대료가 무려 5배 이상 증가되는 곳도 생겨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 교통의 중심, 송정역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광주를 대표하는 기차역 하면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이었죠. 하지만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후 KTX가 송정역에서만 이용 가능해지면서 2014년 하루 평균 3,000명가량 이용하던 곳이 2024년 기준 무려 11,000여 명으로 증가했고요. 1,600여 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이 증설되면서 명실상부 광주 대표 기차역 넘버 1 타이틀은 송정역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송정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도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2016년 한산하기만 했던 1913 송정역 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간판을 교체하는 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광주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만 못한 시들해진 인기에 빈 점포도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가끔 열리는 행사 기간에만 반짝 시끌하고 평소에는 손님들이 많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송정역세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송정역과 주변 상권이 얼마나 발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양림동 양리단길입니다. 양림동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화된 주택가와 빈집도 많은 동네였었는데요. 지금은 근대 문화유적지로도 유명하지만 펭귄 마을로 더 유명한 동네가 됐죠. 혹시 왜 펭귄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펭귄 마을은 마을의 어르신들의 걷는 모습이 뒤뚱거리는 펭귄을 닮아서 별칭처럼 부르던 게 마을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2013년 양림동 마을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택이 폐허가 됐지만 마을 촌장님이 불이 나서 폐허가 된 곳을 텃밭으로 가꾸고 동네 곳곳을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미게 되면서 지금의 펭귄 마을이 됐고 이색 여행지로 급부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펭귄 마을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그 주변에 카페와 식당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 생기면서 2016, 17년부터 광주의 핫플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광주시와 남구청에서도 양림동과 펭귄 마을을 광주 대표 관광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건 물론 양림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도로 정비와 환경시설 정비, 주차장 건립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림 오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골목 상권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람들로 북적했던 양림동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조금 한산해진 거리와 곳곳에 임대문의 포스터가 많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확 바뀐 광주의 거리, 마지막은 백운광장입니다. 예전부터 광주 주요 교통체증 구간이었던 백운광장은 백운교차로나 백운로터리라고도 불리는데요. 2013년 남구청사가 지금의 건물로 이전하고 백운광장 일대의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청사 이전 후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됐고요. 낙후됐던 상권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백운 로터리의 상징이었던 백운 고가도로가 30여 년 만에 철거되고 이후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남구청사 3D 미디어월 설치, 9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중보행로와 스트리트 푸드존 등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뭔가 어수선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깔끔하고 멋진 백운광장의 모습과 함께 백운광장의 상권도 살아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